자, 보겠습니다. 자, 1번 여러분, 에도막부 마지막이 뭐냐? 국학이에요. 국학이 뭐냐? 야, 유교도 우리 거 아니다. 불교도 우리 거 아니다. 도교도 우리 거 아니다. 우리 1번 국가, 우리 1번국의 고유한 정신, 고유한 역사를 강조한 게 여러분 국학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도 들어가요? 1번 고유의 신화, 1번의 종교인 신토, 1번의 옛날 역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18세기 여러분 후반에 자동오리, 이름이 특이해요. 모토오리, 자동오리, 노리나가라는 사람이 여러분 요거를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나라시대 아시죠? 따라해보자. 나라시대가 언제부터야? 710년부터 794년까지죠. 나라시대에 두 가지 역사책이 만들어져요. 하나가 뭐냐? 고사기 플러스 무슨 서기? 1번 서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요 국학을 완성한 모토우리는 자, 고사기, 일본의 옛날 역사책인 여러분 무슨 사기를 강조해요? 고사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고사기에는 1번 신화시대, 1번 옛날 천황의 조상인 신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야. 모토우리 노리나가는 야, 유학, 성리학, 훈고학, 불교, 도교 그 밖에 외려 종교가 아니라 우리 일본의 고유 정신, 고유 역사, 고유 문화로 돌아가자가 여러분 국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사기를 강조하면서 요 모토우리 노리나가가 고사기를 해석하는, 따라해 볼게요. 무슨 전을 씁니까? 고사기 전이란 책을 씁니다.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일본에는 아마테라스라는 신이 있었고 이 사람의 후손 중에 하나가 뭐가 되는 거야? 천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천황의 계보를 올라가면은 아마테라스 신의 후손인 거죠. 그러면 천황이 일본에 계속 여러분 존재했고 다스리고 있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자, 에도 시대니까 사실상 권력자가 누구야? 쇼군이죠. 쇼군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천황이야말로 신의 후손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국학은 지배층인 무슨 군이 아니라 여러분 쇼군이 아니라 무슨 중심이 돼요? 천황을 거의 헤비급이야 신급이야 신급으로 만든 거죠. 나중에 여러분 자 해보자. 메이지 유신 벌어지기 직전에 많은 사무라이들이 야 미국의 페리 제독이 왔다고 에도 막부가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버리죠. 이때 수많은 사무라이들이 자 이때 여러분 쇼군이 미국에게 얼른 개방을 하니까 많은 사무라이들이 야 쇼군아, 이 당시 천황이 쇼군에게 대들었어요. 야 쇼군아, 서양은 오랑캐니까 서양에게 문을 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쇼군이 천황의 여러분 허락도 없이 그냥 문을 열어요. 당연하죠. 왜? 항상 누가 셌어? 쇼군이 셌고 천황은 무슨 합이야? 허수아비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에도 막부 말기가 되면은 요 국학이라든가 성리학의 영향으로 많은 사무라이들이 진짜 짱은 누구다? 천황이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쇼군이 싸워보지도 않고 여러분 미국에게 문을 여니까 많은 사무라이들이 쇼군을 욕한 때 논리가 뭐냐? 야 쇼군아, 일본의 진짜 왕이신 천황이 문 열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감히 문을 열어? 그렇다면 우리 사무라이들이 존경하다, 받들다, 왕, 천황을 받들어서 우리가 쇼군 대신에 양이 서양이랑 싸우겠다. 그래서 여러분 에도 막부 말기에 무슨 양이? 존왕양이 운동이 벌어지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 쇼군도 없애버리자. 여러분 막부 타도 운동이 벌어지는 와중에 무슨 유신이 된 거야? 메이지 유신이 된 거죠. 그래서 국학, 자동오리,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국학은 나중에 일본 사무라이들의 뭐에 영향을 주는 거야? 존왕양이 운동에 영향을 줘서 여러분 메이지 유신이 되자마자 여러분 은근히 천황을 무슨 격화해요? 신격화하죠. 그때 써먹은 학문이 여러분 무슨 학이 되는 거야? 국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학 여러분 되게 중요하죠. 왜냐? 에도 막부 말기에 나타났지만 여러분 메이지 유신 직전과 메이지 유신 직후에도 계속 어떻게 해요? 미국에게 두드려 맞아서 여러분 천황이 인간 선언을 할 때까지 여러분 일본 사상사를 계속 점령한 게 무슨 학이 되는 거야?
국학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국학을 외울게요. 참고로 요 고사기전은 1790년대에 완성이 됩니다. 몇 년대? 1790년대. 그리고 여러분 70년 있다가 뭐가 터지는 거야? 메이지 유신 직전에 무슨 양이 운동? 조낭 양이 운동하다가 쇼군이 말을 안 듣네? 그러면은 막부를 타도하자. 조낭 양이 운동이 여러분 막부 타도 운동했다가 나중에 무슨 유신이 되는 거예요? 메이지 유신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국학은 조낭 양이 운동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 근데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조낭 양이 운동에 영향 준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어요? 성리학도 있었지. 솔직히. 자, 그런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냥 국학으로 외우세요. 뭔지 아시겠죠? 자, 지어볼게요. 자, 에도막부 때 고학, 양명학, 난학도 등장하지만 역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국학. 국학은 성리학이고 고학이고 불교고 필요 없다. 우리 일본의 고유 정신, 고유 역사, 고유 신화, 천황 중심의 민족 고유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무슨 사기? 고사기를 중요시 있고 그 고사기를 해석한 게 무슨 전이 돼요? 파전이야, 고사기전이야. 고사기전.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무슨 양이 운동에 영향을 줬다. 조낭양이 운동에 영향을 줬다고. 이건 그냥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로 대일본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봤더니 1650년대부터 만들어지다가 1906년에 완성이 돼요. 몇 년 동안 만든 책이야. 250년간 만들어진 책이죠. 그런데 가끔 그 문제나 사설 모의고에서 이게 나와요. 나오는데 요거를 국학의 영향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대일본사기는요 뭐냐? 성리학으로 만들어진 거야. 엄밀히 얘기해서. 이거를 집필하기 시작한 이거에 영향이 있던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하야시 라잔도 영향이 있었대요. 그러면 봐봐. 요거를 도쿠가와 가문의 친척인 미토본에서 만드는데 요 미토본은 뭐냐? 도쿠가와 이렇게 아들이 3명 있으면 한 명은 쇼군이 되고 나머지는 놀 수 없잖아. 그러면 도쿠가와의 자식 중에 하나가 항상 요 미토본으로 가요. 근데 요 미토본에서 뭐가 굉장히 유행을 했느냐? 성리학이 유행을 했어요. 그러면 성리학이 관점으로 만들어진 책이 뭐야? 대일본사예요. 그러면 성리학의 키워드는 여러분 성리학 자체가 뭐가 더 있어? 대의 명분과 무슨 양의가 들어있어? 조낭 양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 웃긴 게 뭐냐? 이 대일본사도 나중에 조낭 양이랑 메이지 유신에 영향을 주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는 이 미토본도 누구의 후손이야? 쇼군 친척이지. 쇼군 친척이지만 성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잠깐만 내가 쇼군 둘째 아들이고 내가 이거 집필하고 있지만 성리학을 공부해 보니까 일본의 진짜 왕은 누구야? 천황이고 솔직히 누가 부하야? 쇼군이 부한 거잖아. 그러니까 수많은 사무라이들이 대일본사를 만들고 이거를 보다 보니까 현실은 쇼군이 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 천황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구나. 그런 게 여러분 언제 표출되는 거야? 페리제도 오고 나서 쇼군이랑 천황이 싸우니까 많은 사무라이들이 맞아. 성리학적에 의하면 쇼군이 아니라 천황이 주인이지. 해서 여러분 요 대일본사도 무슨 양이에요? 조낭 양의 영향을 줬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국학의 영향은 아니야. 엄밀히 얘기하면 성리학적 영향인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자꾸 얘기했지만 우리끼리 얘기한 거지만 메이지 유신에 가장 큰 영향 준 건 우리가 국학으로 배우지만 성리학도 영향이 있어. 이해되겠죠? 자, 그게 증거가 뭐냐? 대일본사. 그렇죠? 대일본사.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별거 없고.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자, 에도막부의 국학, 관학이 뭐예요? 성리학. 누구 덕분에? 하야시 라잔. 근데 에도막부에는 다양한 학문적 스펙트럼이 있었죠. 마지막에 이제 에도막부가 성리학이 관학이면 요거에 반발한 게 에도막부도 무슨 학이 있었어요? 양명학. 나가의 도주가 있었죠. 또 하나 성리학에 반발해서 무슨 학이 있었어요? 옛날 공자 맹자 때 순수한 유학으로 돌아가자. 이토 진사이. 그 다음에 오규 소라이가 있었죠. 또 하나 성리학에 반대되는 거. 양명학도 싫다. 고학도 싫다. 우리 고유 정신 문화로 돌아가자. 국학. 자동오리가 있었죠. 무슨 오리? 모토오리 놀이나가. 나중에 고사기정 써가지고 나중에 무슨 양의 운동에 영향을 준다. 조낭양의 운동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좀 색다른 거죠. 서양의 학문이 왔었죠.
무슨 갖고? 란 갖고. 나나 누구야? 스키타 무슨 쿠가 있었어요? 겐파쿠가 있었죠? 1776년에 여러분 무슨 신서를 쓰기도 합니까? 해체 신서를 쓰기도 하죠. 요게 다 지금 다 무슨 막부 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도 막부 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때 에도 막부에서 문화는 여러분 무슨 문화가 발달하고 있었어요? 조닌 문화, 우키요에, 분나쿠, 가부키 같은 게 하고 있었고, 또 요때 볼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요때 볼 수 있는 게 1715년 무슨 패도 있었어요? 신패도 있었죠. 또 요때 볼 수 있는 거 제일 중요한 거 무슨 고타이? 산킨 고타이가 있었고, 요때 붙어 있는 거 도시가 엄청나게 발달했죠. 에도 플러스 천하의 부학인 오사카, 문화의 중심지인 어디야? 교토.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요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요때 서민문화 중에 요거 찍어줬죠, 지난주에. 자, 조선 후기에 서당이 있었으면 에도 막부에도 서당이 있었었죠. 외워야 돼요. 배웠어요? 데라코야. 뭐라고요? 데라코야. 이 기억났나? 야, 데라코야 기억나야 돼. 조선 후기 서민문화 글 배워야 되겠죠. 애기들 다니는 데가 무슨 당? 서당이면 에도 막부에도 실용적인 학문, 단순한 수학 같은 거 가리키는 일본 에도 막부의 서당을 야, 데라! 비컴 코야. 뭐야? 데라코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외워지겠죠? 에도 막부로 또 하나 뭐야? 일본의 여러분 도시 발달하면서 특히 뭐예요 여러분? 무슨 마치가 발달해요? 조카 마치가 발달하고, 상킨고타이로 교통, 여관, 그렇잖아요? 마을이 형성이 되고, 신패도 있었고, 그렇죠? 조닌문화 발달하고, 조닌문화 중, 서민문화 중에 하나가 뭐야? 데라코야고, 요때 요런 학문이 등장하고 있었다. 그렇죠? 됐어요. 요 정도면 에도 막부는 거의 다 나오지 않니? 그렇죠? 됐고. 자, 이제 조선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자, 여러분. 니네 잠깐만 이제 우리 참고해봐요. 조선시대 분당 정치는 언제 시작이 돼요? 선조 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맨 처음에 누가 있었어요? 동인과 서인이 있었죠. 분당 정치 굉장히 좋은 거죠. 왜 좋아요? 첫째, 서로 싸우되 죽이면 안 되죠. 분당 정치의 키워드는 서로 공존한다. 또 분당 정치는 상호 잘못하면은 비판하고 견제해서 정치의 균형을 잡는다. 자, 분당 정치는 서로 공론, 정책 가지고 싸우는 아주 수준 높은 그 정치 기구였죠. 그다음 여러분 나중에 봐봐, 선조 때 갈라지죠. 자, 동인이 약간 싸워서 북인과 뭐가 돼요? 남인 되고, 서인은 그대로 있었죠. 편하게 들으세요. 북인은 누구의 제자냐? 브렉퍼스트, 조식의 제자. 남인은 누구의 제자? 이왕의 제자. 서인은 율곡 이의 제자죠. 그러면 지역도 틀리고 스승도 틀리죠. 예를 들어 보자. 북인은 경북대, 남인은 부산대, 서인은 경기대 출신이야. 같은 성리학이지만 배운 게 틀리고 학설이 틀리겠죠. 서로 이렇게 여러분 정치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가 시간이 흘렀어요. 분당 정치가 여러분 잘 되고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 숙종 때 이 사람이 변덕이 심해서 다 내쫓아요. 다 내쫓으니까 여러분, 자, 서인이 싸우다가 여러분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거든요. 자, 그러면 숙종 때는 노론, 소론, 난인이 있었어요. 근데 숙종이 변덕이 심해가지고 소론 다 내보내요. 남인 다 나보내요. 그러니까 누구만 남아요? 노론만 남아요. 이거를 해보자, 여러분. 숙종 때 분당 정치가 완전히 깨져요. 깨져서 숙종은 한 명, 숙종 부하가 노론인데 300명인데 여러분 완벽하게 율곡 이의 제자야. 근데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노론의 짱이 되고 여러분 나머지 남인 쫓겨나고 소론 쫓겨났어요. 그럼 이 순간부터 갑자기 송시열이, 야, 성리학은 주자를 계승한 게 율곡 이이고 이의를 계승한 게 나 송시열이래. 그러므로 우리 노론 주자 이의 내가 얘기하는 것만 진실이야. 나머지는 사이비야 해버린 거야. 그럼 내가 전 시간에 뭐라 그랬어? 마국간에 불이 났는데 공자가 사람은 괜찮니? 하고 물어보고 말은 물어보지 않았다.
요게 주자 해설이거든. 이걸 이의도 계승했어요. 송시열도 계승했어요. 그런데 남인과 서론 중에 야 잠깐만 내가 배우기로는 공자가 사람 물어본 다음에 말도 물어봤어라고 주장을 했더니 요 노론이 권력이 있죠. 야! 이 새끼들 사이비다. 사이비를 무슨 난적이라 불러요? 사문난적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숙종 때부터 조선의 성리학이 이상해져요. 어떻게 이상해지느냐? 오로지 누구? 송시열, 나, 율곡이 주자의 말에 조금이라도 다르게 얘기하면 걔는 사이비라 죽이거나 매장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 봐봐. 학문이라는 게 서로 얘기하고 교류해가지고 잘못된 건 고치고 상대방 것도 받아들여야지 그게 올바른 학문이 되는데 이때 여러분 바로 성리학이 학문인데 종교처럼 돼버려요. 이거를 성리학의 무슨화? 교조화라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시험 있어도 누구만 붙어요? 노론만 붙어요. 절대 서론과 남인은 붙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리학이 완전히 굳어버렸죠. 종교화가 됐겠죠. 그래서 여러분 조선 후기에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 학문이 나오는 겁니다. 해볼게요. 자, 조선 후기야. 자, 17세기 이후에요. 조선 후기 성리학이 종교처럼 완전히 변해버렸다. 이거를 성리학의 무슨 하나 불러요? 교조화. 특히 누구 여러분? 노론 계열이 꽉 잡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반발해서 야 성리학이 이상해졌다. 원래 성리학의 안에 실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실학은 원래 성리학의 반대가 아니야. 주자도 백성들에게 실용적인 걸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성리학이 교조화가 되니까 자기 권력만 높이는데 여러분 신경을 쓰고 백성들에게 신경을 안 쓰죠. 그래서 여러분 조선 후기에 성리학에 반발해서 무슨 학이 등장해요? 실학이 등장하는 거야. 또 하나 쫓겨난 소론들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성리학을 누가 독점했어요? 노론이 독점했죠. 그래서 소론들이 여러분 쫓겨난 소론들이 여러분 무슨 학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양명학을 쫓겨난 소론들이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미 명나라 청나라 때 누가 들어와요? 마테오 리치 플러스 예수의 신부님이 들어와서 서양의 학문, 천주교, 천주시리, 과학 같은 거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자 조선 후기에 명청에서 서양의 학문을 받아온 무슨 학이 발달해요? 서학이 발달합니다. 또 하나 잠깐만 조선 후기 자 우리가 여러분 뭐가 있어? 야 중국은 청나라한테 당했다. 오랑캐가 됐다. 그러므로 우리 조선이 세상의 중심이다. 조선 무슨 주의가 나와요? 중화주의가 나오죠. 그럼 옛날에는 우리 땅보다는 중국의 역사 지리를 소중히 여겼죠. 근데 여러분 조선 후기가 되면 야 중국은 오랑캐니까 우리가 중하니까 우리의 땅, 우리의 역사, 우리의 지리가 중요하다. 해서 여러분 바로 뭐가 나오느냐? 조선의 학문, 국학이 강조해요. 그러면 국학은 뭐냐? 해볼게. 중국 게 아니라 우리 조선의 역사, 우리 조선의 지리가 또 우리 조선의 뭐야? 글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선의 역사를 공부하는데 그동안 여러분 무시했던 야 만주도 우리 땅이었다. 만주에 우리 민족인 발해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발해를 연구하는 유득공의 발해고 또 지리도 뭐냐? 자, 야 우리 땅이 소중하니까 실제로 측정해보자.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 그 일대 배웠던 이중안의 살기 좋은데 어디? 택리지. 그 다음에 여러분 이때 다시 무슨 정음이 연구가 돼요? 훈민정음이 연구가 되는 국학이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특이한 거 같은 시기 에도막구도 뭐가 있었어요? 국학이 있었는데 우리랑 방향이 틀리죠. 걔네 뭐야? 모토리 노리나가 고사기전 천황 중심이라면 우리 국학이 더 멋있죠. 우리는 우리의 역사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뻥치진 않죠. 실질적으로 발해도 고구려 계승했네 라는 거. 지리도 멋있게 대동여 지도. 선비가 살만한 지역. 택리지. 훈민정음. 그러니까 일본 국학보다는 우리 국학이 좀 더 좀 실증적이고 좀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를 배울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겁나 잘 나오겠죠. 왜냐? 여태까지 여러분 나와보는 게 다 어디 거야? 일본 거 나왔잖아. 근데 이제 한국 거도 강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사를 배우신 분들은 국사를 좀 잘 배운 사람들은 이게 쉬운데
대충 해버리면 이거 틀려. 여기서 틀리면 억울하죠, 여러분. 요거를 이제 차근차근 해줄게요. 자, 봐봐요. 그러면 조선 후기에 국학, 실학, 서학이 왜 나온지 알겠지? 문제는 뭐야? 너무 성리학이 뭐랄까? 고착화돼 버린 거야. 그럼 우리가 유식하게 성리학이 무슨 하나 불러요? 교조화. 무슨 하? 교조화. 해보자. 일단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무슨 후기 배우고 있어요? 조선 후기. 몇 세기? 17, 18, 19세기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나온 게 뭐냐? 여러분, 실학이 나왔죠. 잠깐만. 동사에서 실학이 조선이 처음이 아니죠. 명나라 말기에도 실학이 있었죠. 무슨 강목? 본초 강목, 농정전서, 천공개말. 그럼 우리의 실학은 언제야? 조선 후기가 되겠죠? 해볼게요. 실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야, 농사를 중요시해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하자. 해볼게요, 여러분. 무슨 학파? 중농학파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농민 100명이면 90명이 자기 땅이 없어요. 양반만 땅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 양반만 일부가 땅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무슨 전호제라 불러요? 지주전호제죠. 그러면 지주전호제는 한 명만 땅이 있고 나머지 99명은 땅이 없는 거죠. 너무 무슨 차가 큰 거야? 빈부차가 큰 거죠. 무슨 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무슨 농? 자영농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일부만 부자고 대다수는 그지니까 세금도 안 고치겠죠. 나라 망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농학파의 키워드는 뭐냐? 뭐를 개혁하자? 토지개혁이 바로 키워드예요. 토지개혁을 해서 백성들에게 토지를 줘서 무슨 농을 키우는 거야? 자영농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딱 두 명 해볼게요. 제일 유명한 사람. 그 사람 모르면 바보. 무슨 야경? 정약용. 너에게 이익이야. 뭐야? 이익. 유. 내 형이네. 자, 무슨 왕은 여러분? 유영원을 우리가 중농학파라고 불러요. 그러면 정약용과 이익과 유영원의 주장은 뭐예요? 무슨 개혁? 토지개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무슨 농을 육성하는 거야? 자영농을 육성하는 거죠. 국사 시간에 자세히 배우지만 해볼게요. 자, 정약용은 맨 처음에 여러 사람들을 공동으로 땅을 줘서 농사짓다. 여전제를 주장했다가 여러분, 공동으로 농사지면 네 것 내 것 없으니까 열심히 안 하겠죠. 그래서 정약용은 주나라에 나중에 무슨 제를 주장합니까? 정전제를 주장한다. 이익은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한하자.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한하자. 한전제. 요거는 옛날 중국에서 한나라 때 호족의 땅을 막으려고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유영원은 부기가 처음 시작해서 수당 때 여러분 무슨 제? 균전제.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외울 거 없어요. 왜냐? 이렇게 나오진 않아. 국사 시험이 아니잖아. 국사시험 다만 있냐? 국사 잘하는 친구를 위해서 한번 써준 거야. 그래서 요거만 외워요. 조선 후기 실학인데 농사를 중요시하는 무슨 학파? 중농학파는 요거만 기억하면 돼. 여기까지만. 토지개혁을 강조했다. 근데 봐봐요. 중농학파는 특징이 있어요. 다 이름에 이응이 들어가요. 이응, 이응, 이응. 이응, 이응. 이응, 이응, 이응. 야, 이거 중요해. 모든 이름에 이응이 들어가면 무슨 학파? 중농학파. 됐고. 정약용 한 명만 더 해볼게요. 정약용은요, 잘 들어봐요. 정조의 명령으로 무슨 성을 쌓아요? 수원성, 화성을 쌓는데 원래 계획이 11년 걸릴 거를 2년에 완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정조대왕이요, 명나라에서 책을 하나 가져와요. 그 책 이름을 외울게요. 기기도설이라 불러요. 무슨 도설? 기기도설. 이건 뭐냐? 명나라 어떤 학자가 서양의 과학기술이나 서양의 기계를 적어놓은 설계도인데 정조가 요 5번 무슨 도서를? 기기도서를 정약용에 줬는데 이 정약용이 여러분 이 기기도설에서 이거 본 적 있을 거예요. 무거운 돌을 아주 가볍게 만들 수 있는 도구를 만들자. 이거를 뭐라 그래요? 송중기야? 거중기야? 송중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중기? 거중기라 부르죠. 요 거중기 가지고 11년에 걸릴 걸 2년에 만듭니다. 요 거중기 설계도가 들어가 있는 게 무슨 도설? 기기도설. 누가 썼어요? 정약용. 누가 줬어요? 정조.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기기도설? 명나라. 누구 거 쓴 거예요? 서양의 과학기술.
나올 수 있죠? 내가 찍어주는 거야. 무슨 도설? 기기도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실학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 자, 해볼게요. 야, 농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다. 뭐가? 상공업이 더 중요하다. 중상학파라는 게 있습니다. 요 중상학파는 우리가 다른 말로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무슨 학파라 부르기도 해요. 북학파. 왜 북학파냐? 여러분 병자호란 이후에 대다수 양반들이 야, 청나라 오랑캐다. 복수해야 된다. 99.9% 양반들이 여러분 무슨 뻘을 주장할 때? 북벌을 주장할 때 북학파는 아니다. 우리가 우연히, 자, 따라해 볼게요. 우연히 형 따라서 친척 따라가지고 청나라에 사신으로 갔다 온 젊은 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야. 조선에 있을 때는 청나라 야만이 나쁜 새끼였는데 사신으로 청나라 갔다가 깜짝 놀란 게 조선보다는 약간 과장할게요. 100배는 잘 살아. 그리고 문화도 발달했어. 서양 애들 문화까지 있는 거야. 그래서 청나라 갔다 온 많은 젊은 지식인들이 야, 아니다. 청나라 오랑캐가 아니라 완전 발달했다. 특히 우리는 완전히 가난한 농업도시인데 청나라 도시 상공업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여러분 중요시 여기자. 북쪽에 있는 청나라처럼 상공업을 발달시키자. 청나라를 배우자. 북학파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있느냐 해보자. 자, 두 명 해볼게요. 주로 박씨가 두 명 있고 박박홍 뭐라고요? 박박홍이에요. 야, 제가 무슨 제가? 박제가. 자, 그만할게. 자, 무슨 지원? 박지원. 여러분 무슨 대용? 홍대용이 있어요. 그러면 박제가, 박지원, 홍대용은 키워드가 이거예요. 상공업을 진흥해서 국가를 부국하게 만들자. 즉 농사보다는 무슨 공업? 장사와 수공업이죠. 그럼 해볼게요. 박제가는요. 자, 당연히 상공업 진흥인데 요 박씨 두 명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수레와 무슨 박을 이용하지? 선박을 이용하지. 무슨 말일까 여러분? 니네 쿠팡이나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야, 수레랑 수레바퀴랑 선박을 이용해야지 물건이 무슨 통이 잘 되겠어요? 알통이야, 유통이야? 유통이 잘 되겠죠. 그런데 조선에는 거의 수레도 안 써. 배도 많이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장사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장사의 기본은 뭐예요? 물건이 많이 유통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청나라에 비해서 수레와 선박을 너무 안 사용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쿠팡이 아니라 3팡, 2팡인 거야. 재밌잖아요. 9팡. 자, 볼게요. 그래서 박제가, 박지원은 공통점. 수레와 선박을 유통해서 장사를 잘 되게 하자. 특히 여러분, 니네 언어 시간에 배웠을 거야. 우리 그 박제가는 특히 뭐를 강조해요? 소비를 강조하죠. 뭐에 비교해요? 이거 한 번은 알 거야. 우물에 비교하죠. 여러분, 우물이 아낀다고 물을 퍼먹지 않으면요, 우물이 마른대요. 그 우물을 계속 먹어야지 물이 난대요. 무슨 마찬가지야. 왜 소비를 강조하느냐? 너무 양반들이 소비도 안 하고 백성들이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안 사니까 그릇 만드는 기술, 물건 만드는 기술이 사라져 버리잖아. 그러면 적당히 소비를 해야죠, 여러분. 기술이 발전하고 돈이 돌 거 아니야. 그래서 박제가는 상공업 진흥, 수레와 선박, 특히 우물에 비유해서 뭐를 강조했다? 소비를 강조했다. 또 박지원은요, 청나라 갔다가 책을 쓰는데 유명한 일기. 어떤 친구? 안내일기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박지원이 청나라 가서 쓴 여러분 일기. 무슨 일기를 써요? 열하일기 같은 거 쓰죠, 여러분. 여기서 청나라에 발달된 여러분 문화를 많이 얘기를 하죠. 또 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국어 시간에 많이 나오는 무슨 전, 뭐 허생전, 무슨 전, 여러분 양반전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박지원도 중상학파, 상공업 진흥입니다. 근데 여러분 홍대용 해볼게요. 이 홍대용 특이해요. 이 홍대용은 지구, 이거 외울게요. 지구 무슨 설을 강조해요? 지구 자전설을 강조합니다. 자전설이랑 같은 말이 뭐야? 지동설이죠. 지구는 자전하면서 태양주위를 공전한다. 서양에서 처음 주장한 사람 해볼게요. 코페르니쿠스. 3분의 1쯤 증명한 사람 케플러. 자, 행성은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으로 회전한다. 만왕동으로 증명한 사람 갈릴레오. 수학적으로 정리한 사람 뉴턴이죠. 이거를 그대로 배워요. 누가? 홍대용이. 그래서 여러분 홍대용이요, 만원경 가지고
자전설을 나름대로 또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홍대용은 실학점에서 외울게요. 무슨 설? 자전설까지 주장했다. 이게 다 여러분 조선 후기 뭐가 되는 거야? 실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찍어줄게. 내가 여러분 정약용 할 때 무슨 도설 얘기했어요? 기기도설. 외워두면 좋아요. 나중에 왜 그런지 알 거야. 나중에 딱 수능 끝나면 야, 안 나왔구나. 자, 기기도설. 그 다음에 홍대용의 와, 얘기하면 하나도 안 나왔어.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니? 홍대용의 무슨 설? 자전설까지 외우세요. 자, 여기까지 외웠고. 그러면 여러분 성리학 다음에 조선 후기. 자, 조선 후기 성리학에 반발해서 또 무슨 학이 나와요? 양명학이 나옵니다. 그 양명학은 뭐냐? 자, 여러분 봐봐요. 서인이 다 누구 제자였어? 율곡이와 성원의 제자였거든요. 근데 경신한국 이후에 노론과 여러분 소론으로 갈라지는데, 노론은 이의 제자고 소론은 성훈이라는 사람의 제자인데, 이분들도 나중에 팽당해요. 팽당하니까 노론이 싫지. 노론이 자꾸 자기 성리학만 교조화시키니까 소론 중에 특이하신 분이 있어요. 훌륭한 분이야. 정제된 콩이다. 무슨 두? 정제다란 정제두란 분이 여러분 화가 나가지고 어디로 이사를 가느냐? 여러분 바로 무슨 도로 이사 가세요? 강화도 이사 가요. 강화도 이사 가서 승질 나가지고 야, 나 정제두는 성리학하지 않겠다. 나는 무슨 학을 하겠다. 양명학을 하겠다. 해서 여러분 강화도에서 소론이었던 정제두 선비님이 조선 무슨 학을 완성해요? 양명학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 노론들이 자기 성리학만 아까 얘기했죠. 종교처럼 교조화시키니까 소론, 노론의 반대, 소론의 일부 정제두 할아버지가 무슨 도 가서? 강화도 가서 양명학을 완성했구나. 그런데 이거 아무에게나 안 가르쳐요. 왜냐? 양명학 하는 거 알면은 얘네가 공격할까봐 가문, 친척만 가르쳐서 가문의 학문, 가학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양명학을 앞으로 우리가 따라해 볼게요. 무슨 학파라 불러요? 강화도학파 혹은 강화학파라 부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양명학이니까 또 해볼게요. 말로 해보자. 심증리. 그치? 무슨 합일? 지행합일. 그쵸? 그 다음에 무슨 지? 양지. 그리고 네 번째 무슨 제 싫어해요? 신분제 싫어하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 양명학이랑 누구랑 나중에 많이 교류하느냐? 실학이랑 교류해요. 그래서 실학자와 양명학이 교류하는데 두 분의 특징, 두 분 다 뭐를 싫어했다? 신분제 폐지를 주장을 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해볼게요. 조선 망하자마자 독립운동가,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박은식 할아버지 아시죠? 자, 박은식 할아버지는 신채호 할아버지랑 똑같이 뭐야? 민족주의 사학자였죠. 요 박은식 할아버지가 바로 여러분 무슨 학자셔? 양명학자셔. 그래서 요 박은식 할아버지 우리가 흔히 무슨 학파라 불러요? 강화학파라 불러요. 그래서 박은식 할아버지가 외우지 마세요. 유교, 구신론이라는 걸 주장하세요. 뭐냐? 유교를 구닥다리 성리학을 하지 말고 신닥다리 양명학을 배워서 모든 백성들이 양명학 배워서 양명학으로 독립운동하자. 무슨 고신론? 유교, 구신론. 그렇죠? 그리고 박은식 할아버지 쓴 책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알아두면 국사에도 편하고 동사도 편해요. 그래서 조선 후기 자꾸 얘기하는 거야. 성리학이 교조화가 되니까 제일 먼저 뭐 배웠어요? 실학, 실용적인 학문, 실사구시. 두 번째, 조선 후기도 무슨 학 나와요? 양명학. 그럼 해보자. 애동학부도 양명학이 있었죠. 자, 나가의 도주. 나가의 도주. 조선 후기에도 양명학이 있었죠. 무슨 계열? 소론 계열. 정대된 콩이다. 무슨 도 할아버지? 정제도. 무슨 도? 하와이야, 강화도야? 강화도. 강화파 됐고. 자, 두 번째 해보죠, 여러분. 조선 후기 여러분 서학이라는 게 등장해요. 잠깐만. 서학이 뭐예요? 서양의 학문이죠. 여러분 이미 명나라, 청나라 때 서양에 뭐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선교사가 들어왔죠. 빨리 보자. 마테오 리치 신부님, 그 다음에 아담샬 많이 들어왔었죠. 그러면 명청 때 우리 조선에서 명청 때 뭐로 많이 가요? 사신으로 많이 가죠. 그럼 재밌게 보자. 조선에서 명나라에 간 사신을 오랜만이네. 무슨 천사? 조천사.
조선에서 청나라 간 걸 무슨 사? 연행사. 가서 여러분 무역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지만 명청 갔더니 봐봐. 망원경. 그 다음에 막 시계. 그 다음에 뭐 총.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서양의 학설. 그 다음에 마테오 리치의 무슨 시리? 천주시리.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무슨 도설? 막 비기도설, 막 자존론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조선 후기 서학은 뭐냐? 명청 때 사신으로 간 여러 학자들이 만원경, 시계, 서양의 총, 그 다음에 여러 뭐야? 대포, 여러 학설, 천주시리 이런 걸 배워온 걸 서학이라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 에도막고도 서학이 있었죠. 무슨 학구? 란학구. 무슨 학? 난학. 무슨 신서? 해체신서. 그런데 우리도 난학이랑 비슷한 게 있었죠. 무슨 학? 서학이야. 그러면 교과서에 없지만 내가 해볼게요. 17, 18, 19세기 계속 서학이 들어와요. 그래서 서학의 영향으로 조선 후기 해보자. 바로 우리가 여러분 아담샤의 달력인 무슨 역을 했어요? 시헌역. 맞죠 여러분? 그러면 조선 후기 시헌역 한 거 뭐의 영향이야? 서학의 영향이 되겠죠. 서학의 영향. 또 하나 방금 배웠네. 홍대용 해보자. 홍대용 할아버지가 실학자지만 여러분 무슨 설을 강조했어요? 자전설을 강조했죠. 이것도 무슨 학의 영향이에요? 서학의 영향이죠. 맞죠 여러분? 와, 그러면 은근 지금 서학의 영향이 많네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자, 서학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해볼게요. 마테오 리치가 쓴 천주시리라고. 이거 카톨릭이죠. 이 카톨릭을 우리가 맨 처음에는 성리학 같은 학문으로 받아들이다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종교인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반은 싫어하고 반은 야 천주교, 이거 서학, 천주시리 학문으로 배우다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여러분 조선은 천주교 신부님이 와서 포기한 게 아니라 서학 학문으로 공부하다가 우리 스스로 카톨릭을 믿게 돼버리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전 세계 최초야. 그래서 여러분 바티칸에 교황 할아버지 계시죠? 전 세계 카톨릭에서 우리 한국은 되게 특이한 나라야. 왜냐? 다른 서양 말고 다른 카톨릭 국가는 군대랑 신부님이 쳐들어가서 막 쏴죽인 다음에 반쯤 강제로 믿게 했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이거 신기하네. 학문으로 배우다가 우리 스스로 여러분 종교화된 건 우리밖에 없어.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나 카톨릭 아니다. 누가 보면 난 카톨릭 아니고 존경해. 우리 할머니 카톨릭인데 1000만 명이야 신자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요 개신교 그다음에 카톨릭 불교가 거의 3분의 1씩 차지하고 있어. 근데 웃긴 건 뭐냐? 이 카톨릭을 서학 학문으로 배우다가 우리 스스로 여러분 종교화가 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서 저 신부님 보내주세요 해서 신부님 내려온 거야. 되게 특이하죠 여러분. 그래서 서학이 나중에 카톨릭을 믿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천주교는 서학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종교가 됐다. 근데 내가 찍어줄게요. 서학의 영향으로 천주실이 들어오죠. 뭐 들어왔어요? 자전설 들어왔죠. 만원경 들어왔죠. 무슨 역? 시헌역 들어오고 무슨 도설? 기기도설. 이게 서학의 영향인 거야.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뭐 했어요? 성리학에 대한 반발로 맨 처음 배운 게 뭐야? 실학 배웠죠. 두 번째 뭐 배웠어요? 양명학 배웠죠. 세 번째 이 시기 뭐 들어왔어요? 서학 들어왔죠. 마지막에 뭐냐? 국학이에요. 해보자. 17, 18, 19세기 여러분 우리 조선도 국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국학은 뭐냐? 야, 우리 조선의 역사를 다시 한번 공부하자. 우리 조선의 지리도 한번 공부하자. 우리 조선의 무슨 정음도 훈민정음도 위대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국학은 약간 뭐가 있느냐? 약간 조선중화주의 개념도 없다고 할 수는 없어. 근데 교과서에 그렇게 안 나와요. 옛날 교과서에 조선중화주의 하면은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산천을 중요시 여겨서 정선의 금강전도 그런 거 얘기했거든요. 근데 약간은 여러분 그래도 조선중화주의가 영향이 있었겠지. 왜냐? 그전에는 우리 역사보단 무조건 누구의 역사? 중국의 역사, 중국의 산천, 중국의 시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 거대한 청나라의 땅이 되니까 청나라 우리가 솔직히 싫어하잖아요. 여진족이라고. 그래서 조선중화주의도 약간의 영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찍지 말고 좀 문제를 잘 관찰한 다음에 찍으세요. 그러면 역사는 뭐냐? 여러분 볼게요.
나 공이 좋아해요.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동안 전혀 잊어버렸던 여러분 만주에 있던 여러분 고구려 계승한 여러분 발해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강조합니다. 그래서 발해고의 특징은 뭐냐?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만주 원래 우리 거였잖아. 근데 그 전까지 만주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만주까지 우리 역사 시야를 높였다. 그리고 이 당시 유득공 말고도 여러분 한치운의 해동 역사, 그 다음에 여러분 안종복의 동사강목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전에 소홀히 했던 우리의 고구려 발해 역사를 많이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리는 해볼게요. 이 사람 여러분 봐보죠. 김종호 할아버지 여러분 대동여 지도라고 들어본 적 있죠? 야, 대동여 지도 실제로 여러분 백두산을 9번 가서 실제 측정했죠. 심리마다 저 방점을 찍어가지고 거리까지 재개했죠. 그러면 김종호의 대동여 지도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조선 후기에 무슨 공업 발달해요? 상공업 발달하니까 유통이 많아진단 말이야. 그럼 내가 서울 출발해서 부산 가려면 여러분 부산이나 여러 군데 여러분 택배라든가 쿠팡 갈 때 예를 들면 쿠팡 갈 때 정확한 여러분 요즘 시골에 무슨 게이션 내비게이션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김종호의 대동여 지도는 중화사상보다는 조선 중화사상보다는 조선 후기 상공업 발달해서 여러분 정확한 지도가 필요했던 거야. 또 하나 여러분 이 당시에 나오진 않아요. 신경준의 훈민정음 언해라는 게 있거든요. 참고로 뭐냐? 세종대왕이 여러분 훈민정음 만들었지만 잘 써요, 안 써요? 안 쓰였죠. 무시했죠. 그런데 여러분 한자보다 한글이 훨씬 쉬운 거야. 그럼 수많은 여러분 백성들에게 한자 가리키면 많이 쓰고 널리 익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조선 후기에 무슨 학이 나왔다? 국학이 나왔다. 그러면 중요한 거 같은 시기 일본도 국학이 있었죠. 모토우리 무슨 나가? 놀이나가. 근데 우리 국학은 훨씬 더 스케일이 크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딱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거 책으로 보면 몇 줄 안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몇 줄 안 되는 거 읽어봐야 이해 안 되죠. 지금 확실히 이해가 되죠. 해보자. 자, 끝났어요. 자, 17, 18, 19세기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는 여러분 무슨 학이 너무 교조화가 돼요. 성리학 자체가 좀 썩어버리죠. 성리학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러면 성리학에 반발해서 뭐가 나왔다? 실학이 나오고 강화학파인 양명학이 나오고 여러분 국학이 나오고 무슨 학이 나왔다? 서학이 나왔다. 여기서 홍대용의 자전설, 기기도설, 무슨 역? 시헌역 같은 거는 서학, 국학, 양명학, 강화학파. 그렇죠? 실학 두 종류.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자, 끝났고 아이고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나고 선생님이 하나만 해줄게. 여러분 17, 18세기 인구가 한, 중, 일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특히 중국이랑 일본 같은 경우는 구황작물, 그렇죠? 고구마, 감자, 옥수수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인구가 16세기 급증하다가 17세기 때 갑자기 팍 꺾인 게 있어. 어디? 한국과 일본이 여러분 17, 18세기 인구가 갑자기 팍 끊깁니다. 이게 왜 그런지 여러분 모의고사에 겁나 잘 나와요. 해볼게. 조선은요 1670년, 1671년 요 두 해에 엄청난 가뭄이 와요. 이거를 해볼게. 경신, 기근이라 부릅니다. 경신년이 아니라 경술년과 신해년. 1670년 경술년과 1671년 신해년에 완전히 흉년 가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무슨 대기근? 경신 대기근. 왜 그런지 여러분 이거 되게 잘 나와. 그럼 이때 얼마 죽느냐? 제가 알아봤거든요. 이때 조선의 인구가 대략 1000만 명이었대 여러분. 근데 요 2년 사이에 물어볼게요. 2년 사이에 얼마나 죽었을까? 내가 알기로 여러분 100만 명이 죽었대. 근데 더 웃긴 거 해봐요. 더 웃긴 건 뭐냐? 1690년대 또 한 번 여러분 대기근이 와요. 그래서 조선은 나오는 건 이거야. 1670년에서 71년 경신 대기근, 1690년에 의례 대기근인가 나오거든요. 이때 돌아가신 분이 합해서 200만 명이야. 잠깐만, 야 생각해봐. 경신 대기근 플러스 20년 있다 한 번 대기근이 더 오거든요. 그때 죽은 게 200만 명이래. 임진왜란보다 더 많이 죽었대 여러분. 왜 그럴까? 요때 기후변화,
소빙기. 여러분 기온이 1도가 내려갔대요. 그래서 전 세계 이때 서양이든 유럽이든 이때 죽은 사람이 수천만 명이야. 이때. 그러니까 우리 잘못이 아니라 500년마다 여러분 한 번씩 날씨가 1도씩 떨어진대. 그러면 기온이 1도가 떨어지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몇 억이 죽었을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연도 외울게요. 무슨 대기근? 경신대기근. 그래서 이때 좀 무서운 얘기 할게요. 시체가 남아돌진 않았대. 왜냐? 배고프니까 시체까지 먹었다는 썰이 있는데 넘어가고. 자, 그래서 외울게요. 1670년대 조선은 무슨 대기근? 경신대기근. 근데 여러분, 아이고, 에도막부도 대기근이 있었어요. 1782년에서 1788년. 자, 덴메이 여러분 무슨 기근? 덴메이 대기근이 있었어요. 이때도 야, 이때가 한국의 경신 대기근보다 심했나 봐. 몇 년이야? 무려 6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도 일본이 인구가 증가하다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여러분, 야, 왜 그러는 봐봐. 이거 아예 찍어줄게. 요즘 문제 풀다 보면요. 1670년에 우리 조선은 무슨 대기근? 경신 대기근. 1788년에 일본은 무슨 메이 대기근? 덴메이 대기근인데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요 덴메이 대기근 때 지금도 전설이 있어. 두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어떤 옆집 아줌마가 오더니 저 죄송한데요. 여기 할아버지 돌아가셨다며요. 돌아가셨대. 그때는 할아버지나 아들이 죽어도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라서 먹었나 봐. 그러니까는 옆집 아줌마가 오더니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는데 뭐 좀 이렇게 주시면 저희도 보니까 할머니가 며칠 못 사실 것 같으니까 할머니 돌아가시면 이렇게 드릴 테니까 바꿔 그게 여러분 역사책에 써 있어. 그런 내용이. 정말 잔인하죠, 여러분. 그래서 근데 그거 알아요? 과학적으로 사람을 먹으면 이상해지는 거 아니? 들어본 적 없지?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게. 실제로 식인을 하면, 오래 하면은 DNA가 바뀌어서 사람이 광기가 돼버린대.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필요 없고 외울게요. 자, 이거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해 주려다가 안 해서 지금 해주는 거야. 자, 시험이 잘 나옵니다. 연도할 때. 1670년 조선에서는 외울게요. 무슨 대기근? 경신 대기근. 근데 일본도 1788에 여러분, 일본 에도막부죠? 무슨 메이 대기근? 덴메이 대기근. 왜냐면은 간혹가다 요거 뚝 나오면은 이거 솔직히 잘 안, 배우긴 배워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잖아. 근데 지금 외워두세요. 정 붙여놓으면 경신 대기근만 외워. 왜? 100년 후에 일본에 무슨 대기근? 덴메이 대기근.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